자, 10시의 전세역전 오늘도 공략주 6종목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성웅 이사의 종목은요. 현대에너지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주가 현재 1.38% 오름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무려 10% 넘게 올랐습니다. 네. 자, 현대에너지솔루션 지금 어떻게 공략할 만한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항은 미국 쪽에 태양광 모듈 가격이 좋다는 점, 그다음에 유럽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네. 태양광과 관련된 사업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 군들 중에서 상위권에 투입을 하겠다 해서 실제 그 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수요를 늘리는데 어느 기업이 가지고 가냐? 그 점은 우리가 특정 기업에 대해서 수주 잔고, 그다음에 수주가 이루어지는 단계, 그 점을 체크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유럽 시장 태양광 비중 확대가 작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광 모듈을 받는 단계에서는 받고 나서 한 번에 그냥 받고 끝이 아니라 다음 분기, 그다음에 내년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네. 보니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겠고, 제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서 미국의 업종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죠. 오늘 미국 시장 마감에 신고가가 난 업종이 주요 업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업종 중에 하나가 퍼스솔라고 5년 내 신고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하나솔루션의 절대 주가를 봤을 때 신고가에서 조정이 얼마 나왔냐. 네. 그러면 한 30%가 나와 있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은 5년 내 신고가가 나왔으니 이 부분은 일단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시가로 매매로 붙어볼 수 있는 손절을 하더라도 붙어봐야 되는 그렇게 아이디어를 연결을 해볼 수 있어요. 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720억 원대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6,6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이 빠졌을 때 이 이익 같은 경우가 훼손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한 7천억 원대 정도의 시총 체력은 회복 가능하겠구나. 그러면 나는 빠지는 단계에서 단계적인 가격을 이렇게 편입하겠다라고 시나리오를 세워두시면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로 미국 기업에서 신고가 나는 업종과 연결해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절대 주가가 오르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매로도 붙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그 안에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실적 체력이 분기 연속성이 있는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확장을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주가가 일단 단기적으로 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본다면 얼마로 보십니까? 목표 주가는 75,000원대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오늘의 대응은 시가 진입을 해서 시가를 훼손하면 일단은 손절을 해야 돼요. 네. 손절을 해야 되고 지금에서 진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윗꼬리를 달고 저항을 받는 구간에서 저항받고 시가를 훼손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오늘은 좀 밀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밀려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 가격적으로는 59,000원, 아니 65,000원대 중반 이 정도 가격에서 네. 짧게는 접근 가능하다는 점으로 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59,000원입니다. 왜 59,000원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하락을 하고 첫 시세가 발생한 지점이 네, 6만 원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을 지키지 못하면 상승이 나왔던 이 물량 같은 경우가 단기든 장기든 여튼 손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네. 나올 수 있다는 점, 수급까지 연결해서 함께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에너지솔루션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은 하나마이크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지수가 1% 가까이 밀리고 있는 가운데 어제 수급에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한 중소형 대형주를 외국인과 기관이 양껏 담는 걸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오늘의 주가는 사실 아쉽습니다. 그러나 수급적으로는 계속해서 외국인 러브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하나마이크론은 어떤 측면에서 좀 볼까요? 이게 하나마이크론 최근에 이제 반도체 하락에서 최근에 이제 6월까지는 잘 버텼어요. 잘 빠지지 네. 않은 주식인데 갑자기 6월부터는 2만 원대 주식이
지금 10,000원 이하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50% 이상 순간적으로 빠졌는데 그 이유가 이제 보면 코스닥 인덱스 150에 포함되면서 이제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하락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출액이 줄었느냐? 그런데 2분기 매출액이 지금 1,500억에서 이제 그 별도로 해서 150억 영업이익이 나눈 회사거든요. 근데 연결 기준으로는 이제 360억입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해서 1,000억 이상 벌써 지금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회사인데 지금 4,700억 정도 시총도 그렇고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지금 접해 있거든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아마 이제 SK 하이닉스 후공정 턴키 이제 향 투자가 이제 가시화되고 매출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실적도 전혀 부러지지 않았는데 단순히 이제 뭐 코스닥 150 종목에 포함되면서 공매도가 들어오면서 이제 네.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기관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기관 매수가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83만 주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투자도 이제 23만 주 샀는데 연기금 이제 사모펀드가 조금 한 15만 주 정도 팔았거든요. 아마 네. 공매도인 것 같고 그래서 기관들 금융 투자 23만 주, 외국인 83만 주, 이제 개인이 한 80만 주 손절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지금 현재 낙폭 과대도 있고요. 그다음 실적 대비 저평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이제 10%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의 어떤 상승 모멘텀에 나온다 그러면 기관 수급에 의해서 그다음에 공매도 환매수에 따른 상승이 나올 거다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이 회사를 추천드렸고요. 네. 간략하게 가격까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9,900원 10,000원 언더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간략하게 지금 현재 워낙 2만 원대까지 보면 좋겠지만 그냥 소소하게 20% 12,000원만 잡고요. 네. 그 이상은 뭐 좀 시장이 반등을 더 하거나 반도체 경기가 더 좋아진다 그러면 15,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12,000원, 한 20% 정도 목표가 잡으시면 충분할 거다 생각하고요. 외국인들 지금 현재 최근에 팔았다가 이때 이제 고점에서 팔았다가 다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은 그대로 홀딩 상황이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이제 8,8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을 두 번째 공략주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이어서 이성웅 이사의 두 번째 공략주 확인해 보죠.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이제 에너지 관련한 전력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드리는데요. 현대일렉트릭의 주가 현재 2.55% 강세고요. 최근 4거래 연속 지금 보니까 정고점 부근을 지금 거의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가 올라서 변압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니까 이 종목이 오르는 걸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이죠.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신고가를 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시장 대비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점은 이게 키포인트가 뭔지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와 네. 연결해서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 이게 직접 관련된 1등 기업인지 그까지 연결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네. 자, 미국 전력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변압기라든지 이러한 설비는 25년 정도가 지나면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의 기업 아니면 관련된 인프라가 깔려 있는 부분에서 미국에 대한 수주가 들어가는 기업 같은 경우가 실제 이 부분의 교체 수요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그와 관련된 기업이 현대일렉트릭이라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또 연결해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오늘 시장 대비 강하냐? 그냥 강하지는 않죠. 미국에 신고가 업종을 보자고 했고 네. 두 업종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태양광 전지 모듈 업체였고 하나는 변압기 업체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주가가 강할 수 있고 동일하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 기준이 맞고 밀려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눌림은 주간을 대입해서 알아서 진입을 해서 매매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두 번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또 실적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 1,100억 원대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1조 1,500원대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싼지 비싼지 잣대를 매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밸류를 대입을 해보면 이론적으로 1조 5천억 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지금의 이익 체력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이 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게 연속될 수 있느냐? O.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총 체력 같은 경우를 이익을 대입해 봤을 때 싼가
싸다. 오, 그러면 이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연결해서 미국의 신고가까지 본다고 하면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시장에 대입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현대 일렉트릭에 이어서 지금 주가의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양봉 전환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어떻게 좀 이 위로 잡아야 될 텐데 얼마까지 좀 보실까요? 네, 이론적으로 대입했습니다. 뭐 시총의 가능 레인지를 말씀드렸고 네. 거기에서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목표가는 38,000원이에요. 네. 앞에 얘기한 그 밸류를 대입해서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일렉트릭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두 번째 공략주는 한컴 라이프케어를 볼 텐데요. 이 종목이 오늘 아침부터 엄청나게 지금 에너지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22%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오늘장까지 지금 30% 넘게 올랐는데 주가의 급등의 원인이 뭔가요? 그 푸틴의 핵 전쟁 관련 네. 이제 그런 테마주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그 핵전쟁 관련해서 그러면 요드 종목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요드. 뭐 요드 네. 종목인데 뭐 요드가 이제 뭐 포비돈 요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뭐 아까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바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사능 관련에 노출됐을 때 이제 뭐 치료제가 거의 없으니 뭐 요드를 뭐 빨간색을 바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는 한컴이라고 그래서 뭐 하는 회사냐? 사실은 네. 뭐 한글과 컴퓨터가 뭐 이렇게 방사능과 무슨 관계냐라고 하실 텐데 이제 사실 한컴이랑은 이제 자회사로 편입됐지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국산 이제 공급 호흡기 국산화 성공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 96% 이제 국산에서 우리가 이제 산소통을 메고 다니는 이제 안면 마스크용 96% 하고 있고요. 군용 방독면 시장 사업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요드를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런 이제 방독면을 쓰고 뭐 이런 뭐 방호복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을까요? 핵 터지면? 아니 그래도 이제 일단 방독면을 네. 써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화생방이든 뭐 하든 핵전쟁이 나면 일단 방독면을 쓰고 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테마주로서 제가 보기엔 한 며칠 동안은 계속 이제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랑 뭐 싸움을 하는 전쟁을 하는 와중에는 이 관련 주들은 계속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네. 뭐 제가 보기엔 요드 관련주는 제약주들 많은데 방호복 관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방독면 그다음에 인공호흡기 관련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가 이제 여기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뭐 AHRS라는 회사는 이제 고무를 생산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뭐 급속 충전, 직각 밸브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인공호흡 관련해서 부품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면 불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산소 탱크를 멜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여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한컴이랑 한글과 컴이랑 연결하면 전혀 안 맞는 회사인데 뒤에 라이프 케어만 신경 쓰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뭐 나옵니다. 회사의 매출액을 보시면 지금 이제 1,200억 정도 나오면서 흑자가 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일어나지면 안 될 사태지만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주들이 계속 아마 일어나기 전에도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움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많이 상승을 했지만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아침에 가져오기 전만 해도 6,000원대 초반에 거래됐는데 지금 와. 벌써 10% 뜨고 있어서 이제 제가 목표가를 지금 8,000원을 잡아드렸는데 거의 목표가 근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면 이 가격대에서 뭐 원래 제가 6,150원에 매수가를 어제 종가로 드리려고 그랬더니 지금 상승을 해서 뭐 차트상으로 보면 상승을 했지만 이제 그 전에부터 하락했던 그 한컴 라이프 케어가 그 전부터 이제 한글과 컴퓨터에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뭐 고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뭐 그렇게 고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6,500원대 조정을 거치면 그때 분할 매수하셔서 뭐 8,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테마주니까 테마주답게 네. 짧게 보시고요. 손절가를 5,000원 잡아드렸는데 그러면 손절가도 5,500원에서 이제 이렇게 6,000원까지 이제 손절가 좀 높여서 네. 짧게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매수가 목표가는 조금 현재 가격이 떴기 때문에 올리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8,0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라운드 두 번째 종목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번엔 세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종목 풍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적 분할, 철회 결정 소식과 함께 오늘장 주가 일단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3거래일째 강세인데요. 어떻게 이제 철회가 됐으니까 안 좋은 건 사라지고 기업의 펀더멘탈만 볼까요? 네, 뭐 그런 접근으로 말씀드리게 됐고요. 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구리 가격과 연동이 된다는 점이에요. 사업부가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연결해 볼 수 있고요. 자, 구리 가격은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구리가 약합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 지금 전기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구리 재련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그렇다 보니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동박 쪽 주가가 안 되죠. 동박 주가가 안 되는 이유가 전기 가격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뭐 구리 가격이 지금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 같은 경우와 연동해서 풍사는 주가가 좀 동기화가 나타날 수 있는 점, 그리고 본업에 대한 가치, 이익의 체력은 영업이익이 2,450억 원대입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6,810억 원이에요. 이익 체력으로는 1조 원대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왜 주가가 이렇게 돼 있느냐라고 하면 물적 분할의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슈를 통해서 매도 같은 경우가 계속 나타났다는 점, 수급 요소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격적으로는 제가 목표가를 3만 원을 설정을 했어요. 3만 원을 설정했는데 매수가가 27,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현상을 말씀드리면 시가가 고가로 형성되고 이렇게 종목이 빠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오늘의 저가를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26,000원 후반이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접근할 수 있는 건 한 27,000원대 초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면 되겠고, 네. 손절가는 잡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 상황 안에서 이익 체력이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안 되면 밀려 내려갈 수 있어요. 손절가는 24,200원 네.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구리 가격과 관련된 포인트, 이 부분을 다른 업종과 연결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산 이제 물적 분할 악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모멘텀으로 함께 주가의 회복 반등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공략주 조기준 매니저의 마지막 종목은요, 소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카는 상장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쏘쏘 안 좋았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주가가 쏠까요? 저번 주에 제가 ICH라고 이제 신규 상장 종목 네. 말씀드렸죠. 지금 근데 이제 목표가 제가 19,000원에서 매수 도달했습니까? 25,000원까지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24,650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이제 플러스권에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을 거치면 이제 상승하듯이 제가 옛날에 25,000원대 해서 뭐 손절하셨던 분이 있을 텐데 뭐 그가 손절 못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 같아서 한 번 더 가지고 나왔고요. 28,000원을 공모를 했는데 지금 거의 이제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5천억대까지 가랑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렌트카랑 별 차이가 있느냐? 뭐 더 실적도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 중에 이제 흑자 전환이 가시화되는 유일한 기업이지 않냐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대주주 이제 전 대주주가 이제 이재용이라는 차량 호출 타다 뭐 그 관련해서 이제 불법 네, 뭐 관련해서 이재용 항소심 대표. 결과가 이제 무죄 나오면서 무죄.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다의 어떤 법적인 문제도 해소되고 있고 최근에 자회사를 합병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공유 차량 편도 이용 시 차량 반납 서비스를 개편하겠다. 그러니까 기본에 렌트를 하면 렌트한 데서 다시 14일 이내에 반납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반납이 아니고 내가 서울에서 부산 가면 부산에다가 내가 반납할 수 있게끔 하는 소카 이제 편의 소카의 전국에서 이제 수도권에부터 10곳의 이제 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3,900개 소카 존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소카에 관련해서 이제 국토부에서의 어떤 모빌리티 혁명을 위한 뭐 그런 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공모 후에 이제 16,000원까지 이제 15,000원까지 아마 빠질 줄 알았는데 이제 16,000원에서 지금 현재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8,000원 공모가 대비 충분히 하락을 했고요. 지금 이제 저번에 어제 말씀드린 ICH처럼 바닥을 다지고 있고 이제 횡보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반등 국면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물론 지금 바로 반등은 아니라 V자 반등은 아닌 것 같고 약간 U자형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 매수 16,000원에서 혹시라도 15,000원까지 분할 매수 하신 다음에 목표가를 노려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저는 2만 원까지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20% 정도 수익을 챙기시고 여기도 이제 혹시 또 시장이 모르니까 15,000원에 손절가를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15,000원은 자르고 또 혹시 빠지면 혹시 악재가 나면 시장이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요즘에는 불안해서 짧게 손절가를 좀 짧게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15,000원 잡아드리고 한번 2만 원 이상, 사실은 2만 원 잡아드렸지만 지금 여기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신규 상장해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차량 관리, 모두의 주차장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차량 공유 자전거, 일레클 뭐 그런 서비스 확장을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한 번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계속 하락만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추천드렸습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또 한 종목 고르셨습니다. 소카 확인해 봤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000원인데 매수가는 현재가가 조금 낮아져 있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도 접근 가능한 걸로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 코스닥 지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0.63%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0.48%대 강세입니다. 다행히도 코스닥 시장이 낙폭은 조금은 줄여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물이 좀 심합니다. 1,540억 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325억 팔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도가 3,500억 넘게 나타나면서 상승을 좀 저해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10시에 전세역전 또 다른 공략주 한 종목 더 확인해보죠.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일단 어제 공략했었던 한국석유가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네. 어제 한국 석유를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오늘 지금 현재 가격이 11,600원까지 하면서 오늘 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한 뭐 거의 8%에서 1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한국 석유 보시게 되면 차트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가 관련해서 상당히 수익성이 작년부터 는 회사예요. 보시게 되면 차트에서 아시다시피 한번 유가 관련해서 움직이면 큰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가장 저점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어제는 운봉이면서 좀 조정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오늘 바로 양봉을 띄면서 거래량 한 54만 주 정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익이 났으니까 손절가는 매수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손해 볼 일은 없고요. 저항 일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3,000원까지는 121선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충분히 상승 동력이 있으니까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유가 관련주다 그리고 또 푸틴에 관련해서 러시아 전쟁 관련주이기 때문에 실적과 재료가 두 가지가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일단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석유와 좀 비슷한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공략주는 뭘까요? 네, 오늘은 K 콘텐츠 관련해서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 30년 동안 국내 최초의 드라마 독립 제작사인데요. 바로 종목명은 사마네트워크스입니다. 네. 사마네트워크스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도 국내 이제 방송국에서 MBC나 SBS나 KBS에서 수주를 받아서 이제 방송 드라마를 제작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사업 부문에서 매출이 한 거의 99.5% 정도 됩니다. 1991년도 이후에 거의 작품만 해도 한 110편 정도 작품을 제작했는데 이 회사의 최근의 주요 작품 보면 지금 헤어지는 중이다. 우리는 낭만 닥터 김사부 뭐 엄청나게 인기 대작이었죠. 그리고 어게인 마이 라이프 이런 종목들인데 이 회사를 오늘 좀 들고 나왔던 게 일단 실적이 너무 좋아요. 이 창사 이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하면서 트리플 성장을 지금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같은 경우는 각각 31억과 6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상반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기 상반기 영업이익은 78억 정도, 순이익은 81억 정도 되는데 이것 또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고요. 매출도 같은 대비 823% 증가, 아주 잘 나온 426억 정도 됩니다. 이 회사가 방송국에서 수주를 맡아서 드라마를 제작을 했는데 재작년부터 자체 제작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자체 제작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 거죠. 1분기가 무려 영업이익률이 38.7%나 나왔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이 삼한 네트워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적을 계속적으로 갱신해 나갈 거냐? 바로 드라마 있죠. 인기리에 방송한 SBS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1하고 2까지 나왔거든요. 1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27.6%까지 나왔습니다. 최고의 시청률이었죠. 근데 이게 바로 낭만 닥터 김사부 3가 이번에 나오는데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 3월 정도에 나옵니다. 이게 방송이 예정되는데 바로 진짜 굵직굵직한 배우들 한석규, 안효섭, 이성경 이런 분들이 출연하는데 요즘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이제 드라마를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히트를 많이 쳤는데 제2 글로벌 히트 드라마를 상승시킬 아마 기대주로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즌 2에서도 계속적으로 인기를 구사해 가면서 시즌 3에도 아마 제작이 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삼한 네트워크는 자체 IP를 확보한 회사예요. 이제 수주를 받는 드라마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자기 자체 회사 자체적으로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원하는 내용, 원하는 컨텐츠를 회사 자체적으로 주관하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로 그게 이 회사의 공급 수익성에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런 드라마들이 해외에서는 인기가 어떨까요? 바로 방영권 판매나 이익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한국이나 중국, 싱가포르에서 방영권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올 2분기에는 자체 제작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게인 마이 라이프 그리고 지금부터 쇼타임 이런 부분도 SBS나 MBC에서 방영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방영권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K 컨텐츠의 글로벌 시장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삼한 네트워크는 앞으로 1년에 1개에서 2개 정도 작품 정도는 넷플릭스와 오리지널로 계약이 협의해가면서 계속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삼한 네트워크 한번 보시게 되면 물론 시장에서 이제 어려운 장에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콘크리트 지지선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한번 쭉 상승을 하다가 작년부터 큰 시세를 한번 내고요. 조정하면서 저점을 중심으로 바로 상승과 큰 폭의 급등을 좀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점을 확실하게 잡아줘야만 우리가 또 안전하게 믿고 들어갈 수 있죠. 이런 부분에서 저점을 한 2,500원대 지금 오늘 현재가 정도 같은 경우는 거의 저점에 보시면 돼요. 콘크리트 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너무 좋다. 앞으로도 더 좋다. 상반기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제가 매수가는 현재가 2,550원 그냥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3,300원. 3,300원이면 바로 급나간 부분이 있죠. 언더슈팅한 부분이고 2차 목표가는 3,200원 정도. 살짝 이 구간. 그리고 손절가는 2,4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 삼한 네트워크스 함께 확인해 봤고요. 박준하 매니저님 오늘도 오후에 무료 방송 있다고 들었는데 몇 시에 진행하시죠? 네,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빠른 속도로 순환매하면서 저점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 종목 장세거든요. 두 자리 수익을 충분히 우리가 찾아갈 수 있으니까 단기로 3시 50분에 MBN 골드에서 무료 방송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략주 그리고 무료 방송 3시 50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MBN 골드 박준하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